퇴직 후 건강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병원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의사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퇴직자 건강은 약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실제로 30년 동안 병원 진료실에서 노년층을 봐온 내과 의사 박진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건강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루의 리듬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이에 비해 건강한 사람들은 생활의 규칙성과 움직임, 그리고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죠. 한 예로 67세에 퇴직한 김용철 씨는 처음 1년간 완전한 휴식을 계획했습니다. 새벽 기상도 멈추고 알람도 끄고 오랜 직장 생활의 피로를 풀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잠도 불규칙해졌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의사는 생활 리듬이 깨져서 몸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30분 동네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10시에는 카페에서 신문을 읽고 오후에는 작은 텃밭을 돌보며 일과를 일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3달 뒤부터 통증이 사라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의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퇴직자 건강의 첫 번째 공식은 바로 리듬 유지입니다. 몸은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생체 시계라고 부르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식사하고 햇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분비와 면역 기능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생활은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은퇴 후에도 출근하듯 규칙적인 일과를 갖는 사람들은 실제로 건강 수명이 평균보다 5년 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식은 움직임의 생활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운동선수가 하는 강도 높은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몸을 조금씩 사용하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72세의 정희자 씨는 매일 아침 동네 마트를 걸어서 다닙니다. 15분 거리지만 일부러 차를 타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는 일부러 무게가 있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녀는 이를 나의 무게 운동이라 부릅니다. 정 씨는 헬스장에 가는 대신 매일 마트에 가는 게 내 건강 루틴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병원 검진에서 근감소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퇴직자의 운동은 습관화된 움직임이 핵심이다. 주말에만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노화 방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일본 도쿄대 노년의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20분 이상 가벼운 활동을 지속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40%나 느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공식은 관계 유지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건강만큼이나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내과 의사 이정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의 상당수는 신체적인 이유보다 관계 단절에서 비롯된 정신적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혼자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우울 지수가 높아지고 이는 결국 수면 장애와 혈압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은퇴 후 5년 차인 69세의 송재훈 씨는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지역 복지관에서 기타 동호회를 알게 되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외로워서 갔는데 음악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됐어요. 그는 그곳에서 친구를 사귀고 주 2회 모임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이후 불면증이 사라졌고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주치의는 사람과의 연결이 최고의 항우울제이자 혈압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공식은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퇴직자는 목표가 없으면 몸이 먼저 늙는다. 실제로 단기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상 스트레스가 적고 세로토닌 분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심리내과 전문의 김선영 박사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목표를 갖는다는 건 내 몸에 나는 아직 쓸모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 신호가 바로 젊음을 유지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돕습니다. 실제로 74세에도 활발히 활동하는 전직 교사 이정자 씨는 매일 아침 다이어리에 오늘의 할 일을 적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의 미션을 씁니다. 꽃에 물 주기, 글 한 줄 쓰기, 전화 한 통 하기. 단순해도 이게 나를 움직이게 해요. 그녀는 10년째 혈압약 하나 없이 건강검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의사들이 말하는 퇴직자 건강 유지 공식은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첫째, 일정한 생활 리듬. 둘째, 매일의 움직임. 셋째, 관계 유지. 넷째, 마음의 목표. 이 네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마음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리듬이 살아있으면 몸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면 관계가 유지되며 관계가 생기면 다시 목표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퇴직자의 선순환 건강 공식입니다. 결국 퇴직자의 건강은 병원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사소한 루틴 속에서 작은 규칙과 관계,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건강한 노년은 단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있는 감각을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리듬을 지키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며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하고 하루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그것이야말로 퇴직자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점개하는 유일한 공식입니다. 퇴직 후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늦잠을 자도 되는 자유로움이 처음엔 달콤했지만 어느 날 문득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다는 걸 느끼지 않으셨나요? 예전엔 직장 때문에 억지로라도 움직였지만 이제는 움직일 이유조차 사라진 듯한 그 공허함. 사실 많은 의사들이 말합니다. 퇴직 후 가장 위험한 병은 질병이 아니라 리듬의 붕괴라고. 우리 몸은 시계처럼 정해진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리듬이 깨지는 순간부터 노화가 가속된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공통으로 권하는 퇴직자 건강 유지 공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약도 기구도 특별한 식단도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단 4가지 리듬, 움직임, 관계, 의미. 하지만 이 단순한 4가지를 지키지 못해 병원 문을 자주 두드리는 은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퇴직 1년 차인 66세의 김영수 씨는 대기업 부장으로 은퇴했습니다. 평생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사람이었지만 은퇴 후엔 시계를 치워버렸습니다. 마음껏 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달쯤 지나자 허리가 뻐근하고 식욕이 줄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내과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루의 리듬이 깨져 있습니다. 지금 몸이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그 말에 김 씨는 다시 알람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침 햇살을 받으며 30분 정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엔 라디오를 들으며 신문을 읽었고 오후엔 가까운 공원에서 친구들과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이 일정해지자 불면이 사라지고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알겠어요. 내 몸은 쉼이 아니라 리듬을 원했던 거예요. 의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루의 리듬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호르몬과 면역, 심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생리적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기상, 일정한 식사, 햇빛 노출은 모두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처방입니다. 서울대 병원의 한 노인의학과 전문의는 말했습니다. 퇴직자에게 약보다 중요한 건 리듬입니다. 일정한 생활 패턴이 바로 최고의 예방약이에요. 다음은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건강할 것 같지만 의사들이 말하는 건강한 퇴직자는 조금 다릅니다. 헬스장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 매일 꾸준히 몸을 쓰는 사람이 훨씬 오래 건강을 유지합니다. 71세의 박정자 씨는 은퇴 후 매일 마트에 걸어갑니다. 왕복 30분 거리지만 일부러 장바구니에 물건을 조금씩 나눠 담아 2-3번 다녀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심심해서였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근감소증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근육을 지키는 생활 운동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운동보다 더 중요합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 하루 20분 이상 가벼운 활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 감소율이 40%나 낮았습니다. 움직임은 혈류를 유지하고 뇌를 자극하고 우울감을 줄입니다. 의사들은 움직임의 질을 말합니다. 몸을 사용하는 일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퇴직자에게 필요한 건 운동이 아니라 움직일 이유입니다. 그 다음은 관계입니다. 내과의사 이정우 씨는 30년간 진료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표에는 이상이 없는데 얼굴빛이 어두운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 분들입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연결이 끊어질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면과 소화 기능도 악화됩니다. 은퇴 후 5년 차인 69세 송재훈 씨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퇴직 직후엔 아내와 말도 줄었고 친구들은 바빠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을 지나가다 기타 교실 모집 포스터를 보고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음악보다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웃음이 돌아왔고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악보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큰 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치의는 그를 보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건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회복이에요. 사람과의 연결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미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몸이 먼저 늙는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하루하루 이유 없이 흘러가는 삶은 신체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작지만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가 활발해지고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집니다. 74세의 전직 교사 이정자 씨는 매일 아침 다이어리에 오늘의 미션을 적습니다. 꽃에 물 주기, 책 한 장 읽기, 손주에게 문자 보내기.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설계하면 몸이 살아나고 마음이 덜 늙어요. 그녀는 10년째 혈압약 없이 정기검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4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퇴직자의 건강은 병원에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결정된다. 매일 일정한 리듬을 지키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며 사람을 만나고 하루의 의미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의사들이 공통으로 권하는 퇴직자 건강 공식입니다. 결국 노화란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몸의 나이를 바꿉니다.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매일 일정한 거리 걷기, 하루 한 번 누군가와 대화하기, 그리고 작은 목표 세우기. 이 단순한 행동들이 쌓여 몸과 마음의 리듬을 되살립니다. 퇴직 후 건강이란 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몸이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퇴직자는 치료보다 리듬이, 약보다 관계가, 운동보다 의미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입니다. 하루를 잘 사는 사람이 평생을 건강하게 산다. 오늘 하루 당신의 리듬은 살아있나요? 그것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